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2019년 6월 4일날 실시된 평가원 모의고사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답 정리를 하기 전에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작년 수능 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19학년도 수능에 해당되는 작년 수능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 수학 가형에 해당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된 거는 작년 2018년도에 실시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작년 11월 15일 날 수능이 실시됐죠. 자, 그때 등급을 보시면 자, 1등급이 92, 2등급 88, 그리고 3등급 80, 4등급 72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특징으로 보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 사이에 그 간격이 우리가 상당히 좀 몰려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등급 컷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이 88점으로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좀 어렵게 컷이 좀 내려갔고요. 자, 그 외에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5등급 내려가는 폭을 보시면 훨씬 더 변별력을 있게 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위에 상위권 점수에서 어느 정도 몰려 있는 걸요, 흐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시험이었다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요 간격, 또 2등급, 3등급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을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요, 바로 비킬러 문항. 우리가 흔히 4점 중에서도요, 흔히 좀 3점스러운 4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개념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크게 함정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4점들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4점 문항들도 중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개념도 있지만 그 중간 과정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깊게 내공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정답까지 가겠지만 첫 접근은 하는데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온 문제들이 생각보다 평소보다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등급 컷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올해 이제 평가원에서 보여주는 수능은 이쪽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하나의 테스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도 보고 나서 느 정도 예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보고 나서는 올해 수능이 이런 기조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 킬러 문항을 제외한 그 중킬러 문항들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만 맞출 수 있게끔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동안 기출됐던 문항 중에서요, 좀 다소 까다로웠던 사전 문항들 있죠. 그것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훈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항상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얼마나 어려웠는지, 함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까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강의는요, 쌤이요,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점 문항은 이제 찍지 않고요. 3점 중에서는 25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확통 문제 있죠. 함수 개수 문제. 3점 중에서는 그 한 문항만 좀 풀고요. 4점짜리는 다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14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확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즉 A가 B보다 크고요. A가 또 C보다 클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사위 기본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요. 순서상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던져서 나온 수 A, 두 번째 주사위 던져 나온 수 B, 그리고 세 번째 던져 나온 수 C.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에서부터 6까지 6개가 될 거고요. 이 B 자리도 마찬가지죠. 주사위 던져 나온 거니까 6가지. 여기도 6가지. 그래서 6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될 텐데, 자, A가 B보다 크고요. A가 C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래요. 바로 이 A가 바로 가장 큰 수라는 거죠.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만 하면 다음과 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좀 나눠 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A가 가장 큰 수, 주사위니까 6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6이라고 생각한다면 6, B, C, 즉 A보다도 BC는 작아야 되니까 BC가 될 수 있는 거는 1서부터 5까지 중에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A가 6일 때라고 한다면 자, 6, B, C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에 순서가 몇 개 나오냐? 요 BC가 될 수 있는 거는 1서부터 5까지의 수가 가능할 거다.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 그래서 5의 제곱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그럼 A가 이제 5일 때도 한번 볼 수 있겠죠? A가 5일 때라고 한다면 5, B, C에 해당되는 순서상 개수를 찾을 거고 요 BC에 들어가는 거는 5보다 작은 1서부터 4까지의 수가 가능할 겁니다.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개, C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개. 그래서 4의 제곱에 해당되는 순서쌍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A가 2일 때까지 가겠죠. 그쵸? A가 2일 때라고 한다면 2, B, 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하고 C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뭐 한 개, 여기도 한 개,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 6의 세제곱분의 자, A가 6일 때는 5의 제곱의 개수만큼 나올 거고요. A가 5일 때는 자, 4의 제곱. 규칙에서 A가 4일 때는요. 그래야 3의 제곱만큼 나오겠죠.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요. 2의 제곱만큼 나올 거고요. A가 2일 때는 1의 제곱. 뭐 쌤은 대략적으로 몇 개만 해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지만 뭐 일일이 다 확인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2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분자 계산할 때 뭐 시그마 K제곱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그러면 2번 정답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확률 문제였다라는 거죠. 특히나 확통 24번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자, 틀린 친구들은 잘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5번 문제 기하 벡터 기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구하고자 하는 게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위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속력을 구하는 문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체크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은 위치라고 한다면 자, x하고 y,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t에 관한 식으로 보통은 주어져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미분을 합니다.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도 벡터로 표현하면 자, 요 ft를 미분한 f't, g변 g't 이렇게 해서 성분으로 이렇게 속도를 표현할 수 있었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력이라고 한다면 속도의 절대값이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속도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곱의 루트 씌우는 f't의 제곱, g't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다라는 거였죠. 요거까지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개념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소값을 구하는 데서 조금 실수한 친구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요 속력까지는 기본 연산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에 관한 식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걸 미분해야 되겠죠?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미분하면 루트 미분하면 2 루트분의 1 되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즉 x를 t로 미분한 dx dt 같은 경우는요. 바로 2 곱하기 루트 미분하면 2 루트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약분해서 자, 루트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콤마.
자, 그 다음에 요 y를 t로 미분해야 되겠죠? dy dt를 구해볼게요. 자, t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자 로감수 미분하니까 진수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통분해서 써보죠. 좀 간단하게요. t 플러스 1분의 여기 t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속도 벡터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속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의 루트 씌울 거죠? 이거 제곱하면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제곱하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곱의 합의 루트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를 좀 통분해 보도록 할까요?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통분하면 여기 t 플러스 1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t 플러스 1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네요. 자, 요식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요,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분모도 전개해 봤더니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분의 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속력은 구했는데 자, 식을 나타내고 나서도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 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마치 함수처럼 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그래요. 산술 기하 평균이 혹시 될 수 있나? 산술 기하 평균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죠. 적용이 안 된다면 뭘로 가는 거예요? 최소값은 이걸 함수 봤을 때 극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자. 그래서 미분으로 접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산술 기하 평균을 봤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산술기하 평균 안 되고 여기서 미분까지 가는 문제였으면 사실상은 15번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5번 정도의 문제다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 번호를 보고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막 확신할 수는 없으나 산술기하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호안의 식을 보시면 2차분의 2차에 해당되는 뭐야? 유리함수죠. 근호 안에 있는 함수만 보시면 자, 2차분의 2차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대분수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대분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똑같이 찍어 놓고 빼기 t 이렇게 변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근호안의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1이죠. 요만큼을 약분한 겁니다. 분리해서요. 자, 그다음에 빼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분의 t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야 돼요. 대분수꼴로요. 자, 이제 근호안에 있는 함수꼴을 볼 텐데 우리는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근데 1 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쌤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분수함수 있죠? 요 분수함수는 최대여야 될 거야. 이래서 최대값을 빼야지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따로 빼서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됐나요? 근데 쌤은 이게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쵸?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즉 분모 분자의 변수가 둘 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분모 분자를 t로 나눈다. 그래서 분자를 상수로 만든다. 분모 분자의 t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t제곱은 t로 나누니까 t 되죠. 그다음에 2t에서 요건 2가 되는데 좀 이따 쓸게요. 자, 1은 t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다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건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요 분수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이용하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t를 상수 만들기 위해 분모분자 t로 나누는 요 테크닉은 요 접근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부분이죠. 여기서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 이상? 2 이상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일 때죠. 자, 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요 전체적인 값은 커지는 거니까 요거의 최대값이라는 게 2 더한 4분의 1에 해당될 거야. 최대값이 요게 4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4분의 1일 때니까 1 빼기 4분의 1의 루트 씌운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상은 뭐 요 개념은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요 식에서 요 식까지 갔는데 자, 요 함수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내에서 대분수꼴로 바꾼 다음에 다시 분모부지의 t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는 과정. 요 과정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항 정리해 봤어요. 자,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분모의 지수함수, 분자의 상악함수하고 요 fx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꼴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조건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요 주어진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에 이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를 결국엔 미분해야 돼요.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인데 그냥 미분하자니 이 분수꼴의 함수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러분들이 목세 미분법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쵸?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일명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로그 미분법이라고 배운 내용이죠. 자, 주어진 등식을 바로 미분하지 않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 그럼 어떤 때 이런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하냐라고 한다면 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수함수인데 자, 이런 식으로요. 분모, 분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한 분수함수 형태 이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세 함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 앞에 로그를 취하면 되는 이런 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자, x에 관한 식이 밑에 있고 요 지수 자리에 그래요. 또 x에 관한 식 위아래 이렇게 지수하고 밑에 둘 다 변수가 있으면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gx를 앞으로 땅 떨구기 위해서 양배에 로그를 취하는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온다면 양배에 로그를 취하는데 우리가 ln을 취하면 되겠죠. 자연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ln을 취한 후에 미분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로그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그냥 복잡하지만 목세미분법 썼는데요. 막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물론 나옵니다. 근데 식이 복잡해서 갔으면 중간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의도에 맞게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자 그냥 로그 취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정석적으로 해보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기 전에 사실은 절대값을 씌우죠. 그쵸?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양변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에도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여기는 뭐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양수 없어지겠죠. 그죠? 지수함수는 늘 양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절대값 안 씌운다고 뭐 답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실전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서술형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3인데. 그래서 양면 이제 로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ln. 자, 그 다음에 2x분의 자 fx 절대값 자, 그다음에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우변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로고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ln 절대값 fx 더하기 ln 절대값 코사인 x 그다음에 빼기 ln 2의 x 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양변 정리할 수 있겠죠? 됐네요. 자, 이건 좀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x 탁 튀어나오면 그냥 x죠, 이게. ln 2x 승이 그냥 x니까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할 생각을 했으면 돼요. 그럼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진수분의 자,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속함수 미분한 G'X가 분자에 나오겠죠. 자, 역시나 로그함수 겉함수 미분하면 진수분의 1인데 속함수 속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자, 겉미분 해주시고 진수분의 1인데 속함수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분자에 생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g 프라임 파이 이용을 안 상태에서 f 프라임 파이 관련된 식이니까요. 여기다가요. 여러분들이 x에 파이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에 이제 파이 대입하면 자, 분모는 g 파이 분의 분자는 g 프라임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요 좌변의 값을 보시면 여기에서요. 양변에 g 파이로 나눈 값이네요. 그렇죠? g 파이 분의 g 프라임 파이. 요게 지금 2의 파이승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파이 대입하면 f 파이 분의 f 프라임 파이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가 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분자 사인 파이 자체가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 됩니다.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리좀 해보죠. 요 좌변이 2의 파이승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 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 거기다가 빼기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만 이항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2의 파이승 더하기 1에 해당되는 바로 요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상태에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로그 미분법 문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번 확률과 통계 확통 문제가 되어 있고요. 독립과 관련된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만 보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모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들, 이 상황 자체를 다 이해하고 푸는 겁니다. 박스 추론은. 자, 그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문제 파악의 핵심이니까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8개 이 자리에 한 장씩 임의로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부터 여덟 번째 자리까지 1서부터 8까지의 카드를 쭉 나열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놓이는 자리에 놓이는 카드가 적힌 그 K번째 자리에 적힌 수가 K 이하가 되는 사건을 AK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자연수 MN인데요. MN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자, 1과 8 사이의 수고 mn은 대수가 있네요. 그래서 AM이라는 사건하고 AN이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상 계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좀 얘기해 보면 독립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개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상관없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 보자면 A, B가 독립이다라는 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 필수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이런 겁니다. 즉 조건부 확률에서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어차피 A는 B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둘은 동일하죠. 즉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다루는 게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요 전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제를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싹 없애서 우리가 그냥 PA로 바꿔놓고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PA 교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요. 자, 이제 A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제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이게 우리는 PA 교비를 뜻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요 바 뒤에 있는 걸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바 A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생략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A, B가 독립입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자, 우리는 대표적인 공식이자 식으로 알아두는 게 이거였죠.
A, B가 독립입니다 라는 걸 뜻하는 식으로 수학적인 표현은 P, A 교비. 요게가 뭐 교집합이라고 보다면 교사건이죠. 교사건 자체가 뭘로 곱으로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것 자체가 독립에 해당되는 개념이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AM 사건하고요. AN이 서로 독립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P, AM 하고 바로 P 여기 이렇게 두 사건. 자, 요게 곱으로 이제 쪼개지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MN의 순서쌍을 구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우변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파란색 밑줄 그는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하고 있어요. 우선 AK를 구해보자는 거죠. AK라는 사건은 K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K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요 가를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 빈칸을 못 채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보면 돼요. 예를. 항상 뭐가 잘 안 풀린다 확률에서 그럼 예를 들면 되죠. 선생님 A3이라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A3이라는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즉 K가 3인 거니까 세 번째 자리 수가 3 이하의 수가 나온다면 요 A3이라는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서부터 8까지를 이 8자리 그대로 나열하는 8 팩토리얼에 해당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자리가 3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 쌤이 비꿈치고 있는 자리에 숫자를 넣어보면 몇 가지? 세 가지. 1이나 2나 3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고, 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뭐 3이라는 게 있다. 요게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몇 개예요? 그쵸? 8개에서 요 하나 여기다가 놓은 거니까 7개의 숫자가 남고 7자리가 남은 거니까 그 7장을 그대로 7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7 팩토리얼이 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A3이 이런 거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K가 어떤 수인지 상관없이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K번째 자리인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가 K번째다라고 한번 중간쯤 해보자면 자, 요 K번째 자리에는 누가? 그래요. K 이하의 수가 나오기만 한다면 뭐예요? 요 PAK 요 만족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럼 서 이제 가에 들어갈 거 생각해 보시면 전체 그냥 1에서 8까지를 나열하는 8 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요 자리를 채워야 돼요. 아까 채웠듯이 K 이하의 수니까 1서부터 K까지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K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수 하나를 고르고 나면 남은 수가 7개, 자리도 7개니까 그 남아있는 7개를 그대로 배열하는 7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우리는 자, 8분의 자, K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가의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 우변이 해결된 거죠. PAK가 8분의 K라면 요 K를 M으로 바꾼 거니까 요 8분의 M에 해당되는 값일 거고요. 역시나 K 자리에 N을 넣으면 이게 8분의 N에 해당되는 값일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좌변만 해결하면 되는데 좌변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쌤 우선 푼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좌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PAM 자, 그 다음에 교회 AN 이렇게 나온다면 이 두 사건 모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볼까요? 여기서 중간쯤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요 M하고 N의 대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뭐 N번째 자리가 있겠죠. 꼭 요 네 번째가 아니어도요. N번째가 뭐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N번째가 또 있더라 이렇게. n번째 자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사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는 이 n번째 자리의 수가 우리는 m 이하의 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 n번째 자리의 수에는 n 이하의 수가 들어간다면 이 두 사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 1서부터 8까지를 그대로 나열하는 8 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채워볼까요? 그러면 m 이하니까 1서부터 m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m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곱하기. 자, 요 곱선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n 이하니까 1서부터 n까지의 수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앞에를 하나 채웠죠. 그쵸? 자, n이 n보다는 더 큰 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서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여기 하나 채웠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놓은 수를 제외한 몇 개? 그래요. n-1개. n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 써먹었기 때문에 n-1개 중에서 여기는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요 두 자리에 있는 수는 채워 넣었고요. 그럼 남은 수가 몇 개? 6개. 남은 빈칸도 6자리. 그러면 6자리에 6개의 수를 배열한 6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는 8 곱하기 7, 8, 7에 56이 되겠고요. 자,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채우는 게 여러분 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읽어보시면 요게 이제 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좌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mn 순서쌍을 구하는 거니까 자, m이 지금 0이 아닙니다. 자연수죠. 그러니까 양변에 m으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겠고요. 자, 양변에 8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7분의 m-1 8 곱하면 8분의 n 이렇게 될 거고 자, 분모의 최소공배수 곱하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같죠. 그래서 8n-8하고 7n하고 같아요. 그래서 n이 8에 해당되는구나. 결국 이 등식을 풀어봤더니 n이 8이기만 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AM이라는 사건과 AN이 서로 독립이 된다라는 거죠. 아,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n이 8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한 거야. 그러면 n,n의 수사상계수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자, n은 지금 8이어야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 m자리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m자리는 자, 보세요.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m보다는 작으니까 여기는 1서부터 어디까지? 8보다 작은 7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아, 요 수소쌍은 요 m의 개수만큼 7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7개가 우리가 다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가, 나, 달 다 구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 가나다 다 채워 넣었죠? 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PQR 곱한 값 계산해 보면 4분의 3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통 17번 빈칸 추론 문제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백 문제에 자취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많은 친구들이 틀렸더라고요. 실제 쌤 학원에서도 보는데 실제 등급 높게 받은 친구들조차도 18번이 오답인 친구들이 꽤 많이 나와서 평소 18번 난이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포인트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3,0하고 0,3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3,0이고요. 여기가 0,3입니다. 자, 그 요게 x는 1이라는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상에서는 p가 여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는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가 중심의 크기가 2분의 파인 요 부채꼴의 호 위를 막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P도 요 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 Q도 동점이죠. 둘 다 동점이에요. 그래서 동점인 요 P와 Q 가지고 OP 벡터, OQ 벡터의 합의 크기, 요거 크기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즉 최대값을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이 5가 될 때 A 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겁니다. 요걸요. 자, OP, 즉 P도 움직이고요. Q도 움직이니까 둘 다 움직일 때는요. 하나를 좀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쌤은요. OP를 한번 고정해 놓고 즉 P를 고정해 놓을게요. 자,
P를 고정시켜 놓고요. Q를 움직여가면서 Q는 변화시켜가면서 언제가 최대값이 될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변화할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보면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셈은요. 우선 P를 적당한 데다 한번 찍어 볼 생각인데 자 그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림 말고 그냥 P 이쯤 찍어 볼게요. P. 자 P가 여기에 1,A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하나 찍은 겁니다. 임의로 그냥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럼 P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자, Q가 어디 있으면 요 값이 최대가 될까라는 건데, 자, OP 벡터는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근데 Q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Q는 지금 사실상 길이가 3, 크기가 3으로 일정해요. 그렇다면 요 OP가 딱 고정되어 있다면 Q가 어디 있어야 요 더한 거의 크기가 최대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일직선상에 있어요. 즉 Q가 요 OP를 연장한 요 일직선상에 딱 Q가 있다면 우리는 OP 더하기 OQ가 오케이 가장 요렇게 요 OP만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가장 긴 길이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Q가 같은 방향 쪽에 있어주면 되겠네라는 거야. 아, 같은 방향 쪽에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길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OP 길이에다 OQ 길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OP 길이는 점과 점 사이 원점에서부터 거리 공식 쓰시면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OQ 길이는 3이니까 이거 더한 거. 아, 이게 FA구나 라는 거. 여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19했다 신난다 이렇게 멈추셨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늘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늘 같은 방향으로 되나? 라고 했을 때 P를 더 끌어올려 볼게요. 끌어올려도 Q가 따라옵니다. 그쵸? 같은 방향으로 충분히 되고요. 심지어 이 원 밖으로 뛰쳐나가서 P가 요쯤 있다라고 해도 OP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여기 Q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P가 더 올라가도 요 직선 위로 쭉 올라가도요. 결국 Q는 따라갑니다. 그쵸? P가 엄청 올라가도 무한대로 가도 Q는 따라가요. 그쵸? 따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방향일 수 있네. 그런데 보세요. P가 혹시라도 더 내려봐야죠. 이렇게 X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OP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A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에서 있듯이 P가 여기 있다고 고정시켜 볼게요. 즉 P의 요 y좌표가 1,A라고 했을 때 요 A 값 있죠? 요게 음수일 때를 봤더니 이게 Q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요게 있을 때 우리 같은 방향이어야지 최대값인데 이 Q가 오다가 결국엔 더 못 오잖아요. 그쵸? 호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죠. Q가 오다가 결국에는요. 요 Q까지의 길이는 3으로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두 벡터가 이룬 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이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평행사변의 대각선이 되면서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수 없다면 같은 방향이 가능하지가 않다면 같은 방향이 제일 좋은 거죠. 왜? 두 벡터 이룬 각의 크기가 0도일 때가 제일 작은 건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그나마 가격 크기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최소가 되게끔 하려면 Q가 최대한 많이 붙어 있는 여기일 것이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두 벡터를 더한 거를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OP 벡터는 1,A고요. 자, OQ는 바로 3,0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OP하고 OQ 더해 볼까요? 이 두 벡터 더하면 4,a에 해당되어 있고 그거의 지금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16의 루트를 씌운 거. 자, 요게 바로 우리는 a가 음수일 때는 같은 방향이 안 나오고 그나마 가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요 상황. 요 값이 되겠다라는 거여서 우리는 요렇게 요 값은요 a가 0 이상일 때만 같은 방향이어서 이렇게 fa 값이 나오는 것이고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 구간에 따라서 두 종류의 함수식으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FA가 5가 된다라는 거는 두 함수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양수인 구간일 때 요 함수식. 자, 여기에 5일 때입니다. 그래서 3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푸시면
a 제곱이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루트 3을 골라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a가 음수일 때 범위에서 한번 구해보자면 요 함수식 값이 5가 될 때니까요. 양변 제곱해 볼까요? 25가 되고 그럼 a제곱이 9가 될 때네요.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올 텐데 그중에서 음수인 구간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첫 접근, 두 벡터가 둘 다 우리는 동점일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를 변화시켜 오면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요 노란색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요 위에 a가 양수일 때까지 식은 잘 구해놓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a가 음수일 때 식을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한 친구들 꽤 있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습관. 이해가셨죠? 오케이. 이런 준킬러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까지 했고요. 1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번 문제, 확통 문제네요. 자, 중복조합 문제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처음에 접근을 잘 못한 친구들은 사실상은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를 아직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차례 기출이 됐던 유형이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유형 자체는 잘 정리해 놓고 또 기출 풀다 보면 몇 차례 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크게 막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은 아닌데 처음 느끼는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은 안 풀어본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뭐 가능한데 그 두 가지를 좀 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의미 아닌 정수 x1부터 x4까지가 있는데 이 순서상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선 가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권에서요. 이렇게 넘겨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엑셀 넘겨서 점화식처럼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n이 1, 2, 3일 때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세 개 대입해 봐야 되겠죠. 자, n에 1 대입하면 x2라는 수는요. x1 더하기 2보다 이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자, n이 2일 때 그러면 x 자, 3이라는 것은 x2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n에 3 대입하면요. x4 요거는 x3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나와 있는 거는 x4라는 것은 12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요 네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요건 파악할 수 있어요. x1보다는 x1의 2 더한 거보다도 크거나 같으니까 x1보다는 x2가 크네. 그 다음 또 x2보다는 x3보다는 x4가 크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1 그리고 x2 그리고 x3 x4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수일 거냐라고 했을 때 가능한 수를 생각해 보시면 x4 아무리 커도 12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가 12가 가능할 수 있고요. 가장 작을 때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서부터 가능하겠죠. 즉, 요 x1에 해당되는 수, 또 x2에 해당되는 수, x3에 해당되는 수, x4에 해당되는 수, 요 네 개의 수를 골라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0서부터 12까지 13개의 수 중에서 4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3개의 수 중에서 4개를 뽑자라는 거죠.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 4개가 이런 조건들, 요 부등식의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수한 조건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합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렇죠. 중복조합으로 해결하긴 합니다. 어떻게 중복조합을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요 x1에 해당되는 수는 어떤 수야? 나는 13개 중에서 어떤 수를 뽑았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뽑지 않은 수. 13개 중에서 4개를 뽑았다면 뽑지 않은 수는 몇 개입니까?
뽑지 않은 수들이 있겠죠. 그럼 몇 개예요? 그쵸, 뭐 9개겠죠. 그쵸? 그 뽑지 않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 x1이라는 수 앞에 내가 뽑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3개가 안 뽑은 수가 있어 라는 얘기는 순서대로 0, 1, 2를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3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너 뭐 뽑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야, 여기에 사이에 내가 안 뽑은 거 2개 있는데 그러면 3 다음에 4, 5를 안 뽑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6을 뽑았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내가 안 뽑은 게 몇 개 있어 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뭐를 뽑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근하는 중복 조합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 필수적으로 개념화 시켜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쌤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너 안 뽑은 거 여기에 x1 앞에 몇 개 있니? 그러면 A개. 그 다음에 x1하고 x2 사이에는 몇 개 안 뽑은 거 있어? 그럼 B개. 자, 그럼 요 사이에는 C개. 자, x3, x4 사이에는 D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몇 개? 2개가 있어. 그래서 합쳐서 9개가 있어. 라는 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해주면 자연스럽게 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요걸 풀어볼 텐데 문제는 앞서도 예를 들어봤지만 지금 봐봐요. 자, x1 보세요. x2는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 3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자, 그러면 x2가 될 수 있는 거는 3에다가 2를 더한 여기에는 5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여기는 5 이상이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자, 5 이상의 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는 몇 개가 내가 안 뽑은 게 있는 거냐라는 거 해석해 보면 3하고 5 사이에는 4 하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B는 한 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구나. 물론 여기가 6이 된다면 여기는 4하고 5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자, 요 두 수가 2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X1하고 X2가 2 이상 차이 나야 돼 라는 건데 이만큼 차이 날 때가 요 사이에 한 개 있을 때니까 최소한 B에는 한 개 이상 들어있어. 선택하지 않은 게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2라고 돼 있다고 요 B가 또 2 이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거기서 또 실수한 친구들 있죠? 잘 체크하시고요. 확통은 끝까지 꼼꼼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단 하나의 실수도 정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여기 x2보다는 x3가 2 이상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7, 여기 오면 여기는 7 이상의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비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자, x4하고 지금 x3 사이도 2 이상 차이 나야 된다는 얘기는 뒤에 최소한 안 뽑은 게 하나 정도는 하나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양 끝은 상관없죠. 양 끝은 0 이상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우리는 중복적 해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 이상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문자 5개죠. 그래서 OH 그래서 요 9에서 여기 3개 기본적으로 빼고 나면 9에서 3 빼면 6. 그래서 OH6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로 바꿔보면 앞뒤 더한 다음에 1 뺀 10. C6이고요. 이건 또 10C4 이렇게 바꿔서 10C4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10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별도의 풀이 별에 이거 소개해 보자면 조금 더 간단히 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부등식을 4개 만족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이 4부등식을 한 번에 빡 쓰는 거죠. 한 번에. 자, 한 번에 쓰는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요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하든, 뭐 여기 가장 왼쪽에 시작하든 가장 오른쪽에 시작하든 한쪽에서부터 쭉 시작하면 되는데 보통은 요 조건을 이용하면 좋으니까 가장 오른쪽부터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4가 가장 큰 수인데 그게 12 이하다 이렇게 줬어요. x4하고 연결해 보려고요. 근데 여기 있죠. 자, x4는 x3 더하기 2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요 두 부등식을 연결한 거죠. 여기까지 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x3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좀 바꿔보려고요. 쌤은 좌변이 x3가 아니라 x3 더하기 2가 돼야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변에 동일하게 2를 더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항 똑같이 맞췄으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좌변에 갖다 두면 되죠. x2 더하기 4의 이상이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부등식도 이렇게 한꺼번에 쓴 거고요. 자, x2 더하기 4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이 부등식에 양변에 4를 더하실 거죠. 4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x1 더하기 6. 요거 이상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근데 요 x1 더하기 6이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얼마 이상일까라고 했을 때 자, x1이 가장 작은 수인데 자, 가장 작을 때가 0이죠. 그쵸? 그래서 x1 0 이상이니까요. 0 이상인 수에다 6 더하니까 요 값은 6 이상일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의 부등식을 한꺼번에 빡 쓴 겁니다. 한꺼번에 쓰면 우리가 해결이 금방 되죠. 그래서 요 부등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순서쌍 계수 구하세요. 이거는 뭐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래서 얘는 요걸 하나로 보세요. 얘도 하나로 보시고요. 자, 요것도 하나로 보고 요것도 하나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숫자, 셈이 모양으로 나온 네 개의 숫자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6에서부터 12까지 6에서부터 12까지니까 몇 개입니까? 7개의 수죠. 7개 수 중에서 요 등호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4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쵸? 4개의 수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요게 순서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쌤이 6 하나 뽑고 여기다가 같은 수 뽑을 수 있으니까 6 하나 뽑고 뭐 여기다가 8 뽑고 여기다 9 뽑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4개의 수만 뽑아주면 알아서 순차적으로 여기에 가서 매칭이 될 거고요. 알아서. 자, 그러면 x1 더하기 6이 6이라면 x1 자연스럽게 0으로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 x2 더하기 4가 6이면 x2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2라고 매칭이 되고요. 요게 바로 8이라고 되면 x3는 자동으로 6이라고 매칭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9라고 매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쌤이 예를 들었듯이 7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4개만 뽑기만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응되면서 알아서 계산이 되면서 x1, x2, x3, x4가 결정이 되는 구조로 가는구나. 그래서 7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기 7H4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C로 바꿔보시면 10C 4의 상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풀이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풀이도 가능하고 요 풀이도 가능하다. 물론 쌤은요 두 가지 풀이를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상황에 맞춰주고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죠.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관련된 문제로 주어졌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조건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진수 자료 들어 있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진수 자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등식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 쪽에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바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걸 통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우선 기억 정도는 읽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x가 양수에서 양수인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fx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는 f 프라임 x 즉 도함수의 부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양변을 미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미분하기 전에 우선은 첫 번째 접근은 여기 구간에 x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윗끝 아래끝 동일하게 x에 한번 0은 대입한 상태 뭐가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야 되겠죠. 양변에 x에 0 대입하면 ln 바로 f0 그 다음에 요거는 사라지겠죠. 밑끝 아래끝 0 되면서 요게 바로 0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ln 1이 0이니까요. f0이 1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를 구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미분할 수는 없겠고 그 변수 x 자체가 요 안에도 들어있잖아요. x도 있고 여기 x도 있고 즉 물론 적분 변수는 t입니다. 그래서 t가 아닌 거는 좀 정식을 정리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ln fx 자, 여기다가요. 자, 요식 보시면 요 안에가 분배하면 xft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인테그랄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해서 쓰는데 t가 변수니까 x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tft 이게 바로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2는 그대로 또 있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0서부터 x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x로 미분해 봐야 되겠죠. 이제 x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 미분하면 우선 로그 함수 미분하면 진수분의 1이고요. 속함수로 fx 있으니까 속미분까지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는요. 앞에 ex라는 x에 관한 1차 함수 있고요. 뒤에는 요도 x에 관한 함수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고백꼴로 되어 있는 함수니까 고배 미분법 적용시킬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냥 써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자, 바로 요 t자리에 x 들어간 fx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자, 여기 미분하면 역시나 t자리에 x 들어간 마이너스 2에 t 잠시만요. 마이너스 2에 x f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미분할 수 있겠죠. 자, 봤더니 EX, FX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식만 남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F 프라임 X의 보호 판단해야 되니까 볼게요. 양변은 이제 fx 분모에 있는 걸 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fx 곱하면 2fx 그다음에 0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f 프라임 x에 대해서 우리는 쓸 필요가 있어요. 요거 f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fx에 자 0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f 프라임 x의 부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호 판단, 요 부호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지금 x가 양수에서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자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라고 한다면 요 f 프라임 x의 부호, 즉 마이너스 2fx 인테그랄 0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는데 부호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즉 fx는 늘 양수입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늘 양수입니다. 그쵸? 자, 0서부터 x까지인데 x가 0보다 커요. 근데 ft가 양수인 함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t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f라는 피적분 함수는 x축 아래 부분, 즉 t축 아래 부분이 없이 위에 부분만 있기 때문에 0서부터 어떤 개형인지 모르지만 이 축 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늘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양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가 어떻게 되냐? 자,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네요.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자, 요게 바로 음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fx는 요 구간에서 감소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감소라는 건 옳은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왕에 한 김에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는 당연히 해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f 프라임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걸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0서부터 x 그런데 x가 지금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0보다도 오히려 작은 값, 음수가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면 자, x에서 0까지 해서 위끝 아래끝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리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식하고 요 아래 있는 식은 동일한 건데 자 x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식이죠. ft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축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을 거고 x 음수에서부터 0까지니까 어쨌거나 이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요. 자, 요게 양의 값이고 요거 EFX도 양의 값이죠. fx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곱하니까 결국에는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양수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자, 요 fx 자체가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fx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개형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죠. 자, 우리는 F형은 1입니다. 그쵸? 그래서 F형의 값이 1인데 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계속 감소해요. 그쵸? 감소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 fx가 양수 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감소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증가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그쵸? 그렇지만 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개형일 거다라고 대략적인 개형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값은 요 가운데. 그쵸? F0일 때 이 값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니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최대값은 1이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값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풀이 공간을 위해서 이건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디귿을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는 좀 많은 친구들이 해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귿에서 좀 막힌 친구들이 꽤 있었을 텐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요 기역 니은 여기까지 왔고 요 디귿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냐? 다시 한번 요 식을 좀 볼게요. f 프라임 x 즉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fx에 자, 여기를 보면 요 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라지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양변을 미분해 보면 알겠지만,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x에 0 넣어 보는 거. 0 넣어 보면 f0이 0입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양변 미분하면 라지 f의 미분 요거 한 것이 뭐다? 스몰 f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라지 f 입장에서 도함수가 스몰 f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라지 fx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등식을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걸 좀 보셨어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f 프라임은 없습니다. 그쵸? f 프라임 대신에 f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적분한 건가?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라지 f가 있긴 있는데 라지 f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뭐지? 라고 했을 때 우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f를 미분하면 요 f 프라임이죠. 근데 라지 f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 겉미분하면 2가 앞으로 팡 튀어나오면서 2의 라지 f에 또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 이 라지 f 스몰 f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게 이거죠, 뭐. 그쵸? 아, 그 얘기는 요 형태는 얘를 적분하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보셨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면 위에 같은 등식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 통해서 이 식을 뭐 하면 될까라고 예측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요 f'x는 fx가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요건 좀 전에 예측했듯이 우리가 라지 fx를 뭐 하면 라지 fx 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바로 여기까지 2fx f 라지 fx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얘 미분한 게 겉미분하면 이가 팡 튀어나오면서 2 라지 fx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요 속함수 미분한 거 fx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어야 요걸 미분한 게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적분한 게 요 우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 꼴을 보고도 혹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우변에는 역시 적분했으니까 적분산수 C 정도는 붙여야 되겠죠. 여기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fx 더하기 라지 fx의 제곱. 이게 C입니다. 이건데 C는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C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는 값. 요 라지 f0이 0인 거 알고 있고요. 스몰 f0은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x에 0 대입해 보면 우리가 C 값 적분상수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f0 더하기 라지 f0의 제곱이니까 f0은 1이죠. 라지 f0은 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C 값이 1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면 요 스몰 f 더하기 라지 fx의 제곱 요게 지금 c 바로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1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디귿. 디귿 바로 우리가 요 알고 있는 식에서 적분한다는 포인트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오른보기 다 고르면 이제 5번이 정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자체는 크게 좀 뭐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20번 치고는 기억 니은은 좀 수월한 편이고 디귿에서 좀 포인트가 있는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또 21번이 또 킬러 문항이니까 여기서 좀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부 이렇게 해서 쌤이 업로드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쭉 이어가지고 28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반부 이렇게 해서 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29번, 30번 이렇게 킬러 문항 해가지고 후반부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파일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 필요한 문항들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강의를 들어보시고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중반부에서 남은 문항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